엄마는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잖아요. 그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딸을 평생 사랑했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전하기까지 제게는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의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던 것.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50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거든요. 늘 바쁘고 늘 힘겨운 삶이었지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어머니도 손에 굳은 살을 박으며 품상일을 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따뜻한 포옹 한번 해주실 여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배운 게 없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저 책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도 연탄을 아껴 써야 했거든요. 추운 밤이면 가족들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잤는데 그때도 부모님은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22살에 결혼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병원에서 나오던 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너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우겠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줄 거야. 그런데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 지금 생각하면 참 서툴렀습니다. 딸이 두 돌 때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공장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택시 운전을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저는 늘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 사랑을 대신하려 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포근한 포옹 하나 대신 좋은 옷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종종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랑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해서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도시락 만드는 거 보지 않았어. 하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왠지 그 말이 부끄럽고 어색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학예회가 있었는데 딸이 무대에서 시를 낭송하더라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유명한 시를 읽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컸구나 싶어서요. 다른 엄마들은 박수를 치며 사랑해 라고 외치는데 저는 그저 박수만 쳤어요.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중학교에 올라간 딸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엄마가 딸을 업어주며 우리 예쁜 딸이라고 하는 걸 본 딸이 집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요? 친구 엄마는 맨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찔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 마음 모르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저와 자주 부딪혔거든요. 딸은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라고 하고 저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요.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축하 파티도 해주고 맛있는 걸 해주면서도 수고했다, 대견하다 이런 말만 했지. 왜 사랑한다는 말은 못했을까요? 딸은 그때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 대기업에 취직하고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결혼식 날 제가 딸에게 해준 말은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사랑한다, 행복해라 하며 우는데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딸의 삶은 안정되어 보였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얘가 내 진심을 모르고 잘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딸과의 대화는 점점 일상적이고 형식적이 되어 갔거든요.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그런 뻔한 대화들만 반복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로는 만날 일도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만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SNS에 올린 글을 봤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자식들 소식을 보잖아요. 딸이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친구 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따뜻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관계를 가족과 만들고 싶다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의 둘째 아이, 제 손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20년 봄이었죠. 코로나가 처음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병이라서. 딸은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저는 도움도 줄 수 없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고요. 그때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울면서요. 엄마,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요. 병원도 못 가고 정말 무서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 괜찮을 거야, 약 먹이고 물 많이 먹여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정작 해주고 싶었던 말은 많이 힘들지.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 너무 사랑해였는데 말이에요. 다행히 손자는 회복됐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딸과 저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딸은 힘들 때마다 친구들이나 시댁에만 의지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70년을 살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남편, 제 사위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해고당했어요. 딸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까지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저는 다른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딸이 직접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말 안 했니? 그러자 딸이 말하더라고요. 말해도 엄마는 힘내라, 그런 말만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힘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다른 말이 뭔데? 마음 따뜻해지는 말이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 따뜻해지는 말. 저는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 후 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사위 얘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해야지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딸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잖아요. 엄마는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 없잖아요. 저는 엄마 마음을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키운 건지 저는 평생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힘들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위로받는다는데 저는 엄마한테 전화하면 더 우울해져요. 항상 힘내라, 이겨내라 그런 말만 하시거든요. 한 번만이라도 괜찮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왔던 두려움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딸은 제 사랑을 확인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정작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딸의 눈물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딸의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졸업식 사진. 사진 속 딸은 늘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에서 무뚝뚝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특히 딸이 5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딸이 저한테 안기려고 팔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옷 더러워진다며 살짝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그 작은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했을 텐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받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따뜻함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이후 저는 딸에게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열어 진심을 전하는 게 더 어색해지고 두려웠거든요. 혹시 딸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웃어넘기지 않을까? 별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딸이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가 끊었고 만나자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사랑해라는 3글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서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딸은 영영 내 진심을 모른 채 살아가겠구나.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딸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딸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모른 채 보내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툰 글씨로 말이에요. 편지지도 예쁜 걸로 골라서 샀거든요.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분홍색으로요. 딸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엄마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준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내가 울 때면 내 가슴이 아팠고 내가 웃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내가 첫걸음을 뗄 때, 첫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모든 순간이 엄마에겐 기적 같았어. 내가 아플 때는 밤새 곁에서 지켰고 내가 기뻐할 때는 나도 덩달아 행복했어.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까? 엄마도 모르겠다. 아마도 부끄럽고 어색해서였나 봐. 하지만 그건 핑계야. 말로 표현 못한 건 엄마 잘못이야. 미안하다, 딸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채 자랐을 내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그런 서툰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예쁜 아이들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널 응원하고 있다는 걸. 사랑해, 딸아. 너무너무 사랑해.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죄책감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꺼내놓는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수술 날이 됐어요. 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제 손을 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엄마가 수술 받는다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건넸어요. 이거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야. 수술 후에 읽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줄게. 딸은 처음엔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곧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가면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다 읽고 나서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많이 사랑해요.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잊을게요.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사랑이 딸에게 전해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딸도 저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는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딸 손을 잡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딸이 제 곁에 있었어요. 엄마, 깨셨어요? 사랑해요, 엄마. 딸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그날 이후 저희 모녀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 생각나서요. 이런 전화들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딸은 이제 만날 때마다 먼저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이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은 딸과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요. 같이 요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눠요. 딸이 어릴 때 못해준 포옹도 이제는 자주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포옹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손자들도 저한테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겨요. 그러면 저도 할머니도 사랑한다 하면서 꼭 안아줘요. 손자들이 가는 날이면 딸이 말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가 따뜻하다고 해요. 따뜻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7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최근에는 딸과 함께 요리 클래스도 다녀요. 딸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함께 뭔가 배워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어제는 딸이 깜짝 선물을 줬어요. 저희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예쁘게 앨범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표지에는 사랑하는 엄마와 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앨범을 보면서 또 많이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로요. 지난달에는 딸과 함께 상담센터에도 갔어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기 싫었는데 딸이 엄마, 우리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그곳에서 배운 게 참 많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매일 서로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 말해주기, 포옹하기, 사랑한다 말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딸이 어릴 때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털어놓은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도시락에 사랑한다는 쪽지를 넣어주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어서 속상했다고. 고등학교 때 친구와 싸워서 울면서 집에 왔는데 제가 그까짓 일로 온다고 했던 게 너무 서운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던 건지. 그래서 저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너무 서툴렀다. 앞으로는 잘할게.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엄마 세대는 그렇게 잘하셨으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은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수고했다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말 자랑스럽다, 딸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말했어요. 딸이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할머니 집에 오고 싶어 하고요. 며칠 전에는 큰 손자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저와 딸, 그리고 손자들이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림 밑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절당할까봐, 어색해질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가족끼리도 사랑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딸도 손자들한테는 매일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해줘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후회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딸이 어릴 때 그 작은 어깨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늦었지만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낸 제 자신에게, 그리고 그런 서툰 엄마를 이해해준 딸에게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그 말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져요. 저처럼 7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혹시 지금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오해가 있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나요? 먼저 손 내밀기가 어색하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저는 이제 매일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리고 딸은 대답해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노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저처럼 7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요.